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시장이 조금 강했죠. 라이브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지속적으로 남아있는데도 이런 악재에 시장이 조금 둔감해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가장 강하게 흔들었던 게 전쟁인데 지금 전쟁 나기 직전보다 오히려 지수가 조금 더 위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지수가 더 이상 폭락하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 실적이 21년에 좋았고 22년 실적 컨센서스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도 꽤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수익권으로 돌아서거나 빠르게 회복 중인 투자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투자자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좀 회복되니까 이번에는 찐반이라고 하죠. 진짜 반등 같고 그러다 보니 시장 대비 좀 못한 성적을 내고 있다면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앞뒤 안 가리고 급등한 거, 전문가가 좋다고 한 거, 블로그에서 좋다고 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주워 담거나 교체 매매를 하기 시작하죠. 라이브 때도 모멘텀 강한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락할 때 가장 지양해야 할 자세가 겁먹어서 포트를 그냥 싹 다 밀어버리는 것이었다면 상승할 때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거든요. 마음이 급해서 상승에 취해서 마구잡이로 포트에 담다 보면 포트폴리오가 순식간에 무너져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장이 내려갈 때 투자법이랑 올라올 때 투자법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거든요. 그냥 항상 하는 방법이 있을 뿐인데 투자자들이 마음이 너무 급해서 자꾸 새로운 것을 찾는 거거든요. 원칙은 항상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년 실적도 모두 나온 마당에 22년 컨센서스까지 다 형성되고 있으니 지금 시점에서 뭔가를 매수하거나 리밸런싱 후보로 올려놓을 때 어떤 점을 봐야 하는지 그 원칙과 적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생각할 땐 이런 원칙에 대해서 알려주는 대가의 책이나 문답이 많이 있지만 가장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대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필립 피셔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에 나온 15가지 포인트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들 이 책 한 번씩은 보셨죠?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앞부분에 전부 다 나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1번과 2번인 제품과 경영진에 대해서는 직전 영상에서 다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에게 더 중요한 정량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포인트 5번과 6번에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거두고 있는가, 그리고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물음을 통해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떻게 이익을 만드는지 이해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 활동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투자자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 분석적 우위에 서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책에서는 이 정량적인 포인트 5번과 6번을 두고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시간을 두고 책을 여러 번 읽으며 가장 오랜 생각을 했던 부분은 포인트 6번에 나온 비용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시장 지배력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가격 전가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이익을 잘 뽑기도 하고요. 그런데 얼마 전 영상에 소개했던 워렌 버핏이 주주들과 Q&A 할 때 나온 켈로그에 대한 사례라든지 필립 피셔 책에 나온 알루미늄에 대한 사례를 보면 가격 전가와 함께 투자자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기업이 스스로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싼 부품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원가 절감의 개념이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원가를 후려쳐서 뽑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스스로 공간을 창출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책을 읽고 생각을 했는데 피셔는 책에 어떤 기업들은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과는 달리 판매 가격 인상이 아닌 훨씬 더 현명한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키고자 노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업이 이익을 개선하는 방식은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방법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는 의미죠. 피셔가 예로 든 것은 공정 개선이라든지 새로운 운송 방법, 회계 자료와 과거 기록 검토 같이 약간은 뻔한 것들인데 적용을 새로 하면 전혀 뻔하지 않은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제가 이걸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피부 미용 회사랑 넷플릭스였습니다. 시계열을 조금 늘려서 보면
현재 굉장히 핫한 피부 미용 기기 만드는 회사들이 수익을 급속히 뽑으면서 영업이익이 폭발하고 주가가 같이 급등한 요인은 시장 수요도 수요지만 카트리지에 있거든요. 카트리지 어떤 건지 다들 아시죠? 그 리프팅 장비들 보시면 끝에 카트리지 팁이라고 하는 게 달려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것들입니다. 이거 교체하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장비 매출만 가지고는 연도별, 분기별 업다운이 굉장히 심할 수 있는데 반복 매출이 일어나는 카트리지를 기반으로 하면 그런 약점이 상당 부분 상쇄가 됩니다. 이 카트리지가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을 스스로 개선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라이브 때도 탐방 다녀온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카트리지 가격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 영업이익률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거든요. 피부 미용 기기 만드는 회사들은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이랑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공간을 만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기존의 키닥터에 집중된 시연 중심의 마케팅이 아닌 SNS 인플루언서나 스타 중심 마케팅을 통해 이미지를 먼저 구축을 하고 유행을 만들어내서 소비자 수요를 만들어냈고요. 그 유행 안에서 기계를 납품하고 땡치는 게 아니고 원가가 극도로 낮은 팁을 반복적으로 소모하게끔 만들어서 기업 영업이익률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의사들은 여러 시술을 수가라든지 입맛에 맞게 굉장히 잘 조합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많은 돈을 벌고 있죠.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수요자, 서비스 수행자 모두 어떻게 보면 만족 측면에서 선순환을 그리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기업 이익 측면에서 핵심적인 키팩터가 카트리지, 팀 매출이에요. 이젠 이거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아주 흔한 이야기죠. 이런 거. 저는 이걸 보고 이 섹터에 있는 선도 기업들이 필립 피셔가 말한 다른 기업과 달리 현명한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찾은 예라고 생각을 했어요. 얘네들이 그 기기 값이라든지, 그러니까 장비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왕창 계속 올리면서 수익을 뽑는 게 아니고 조금 다른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선순환도 만들어내고 자기들의 이익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예가 넷플릭스인데 피셔가 말한 것 중에 과거 기록 검토, 회계 자료 검토 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과거 데이터 검토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넷플릭스의 가격 정책이 대륙이나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이죠. 넷플릭스가 최근에 어떤 유명한 투자자분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여기저기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딱 시기도 적절하게 관련된 뉴스가 터졌습니다. 넷플릭스 남미 쪽 가격 정책이 바뀐 건데요. 여기 보시면 넷플릭스 남미에서 계정 공유 시 추가 요금 정책 실험이라고 뉴스가 떴죠.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에서 첫 번째 실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미 고객 중에 남미의 지인이나 친척과 계정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 다 데이터, 과거 데이터들을 통해서 넷플릭스가 의사 결정에 도달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남미에서 계정 공유할 때 추가 요금을 받겠다고 가격 정책을 선회한 겁니다. 이게 꼭 그 계정당 가격을 올리지 않더라도 계정당 공유 숫자, 어떤 컨텐츠를 몇 분이나 보는지 등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고 이건 바로 영업이익에 곧바로 직결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남미 쪽에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가격을 올려받지 않더라도 광고에 노출시킬 수도 있고 광고 노출이 싫은 소비자를 상대로 가격 차별을 할 수도 있죠. 넷플릭스는 향후에.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도 가격 인상, 가격 전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가격 전가가 무한히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소비재에서도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 버리면 시장 수요 자체가 이탈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가격을 잘 올린다든지 아니면 원가 절감을 빡세게 한다는 거 이외에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익률을 개선시키는지 그 방식을 보는 노력이 중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익률을 끌어올리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이해가 투자의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매수 후보로 올려놓을 때 어떤 점을 봐야 되냐. 지금 시장이 찐반인 것 같은데 매수 후보로 올려놓을 기업의 특징을 보려면 결국 이런 것들과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익률을 끌어올리고 있는지, 그걸 내가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익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방식이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과는 달리 판매 가격의 일방적인 인상이 아닌 훨씬 더 현명한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는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기업을 우선순위로 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익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남들과는 다른 공간을 창출하는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더 유리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익의 질이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이런 핵심적인 요소들은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하든 단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하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기업이 스스로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 가격과 비용 사이에 공간을 창출하는 능력이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투자 판단을 내리고 주식을 사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식을 산 뒤에 기업이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투자 수익률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경쟁에도 노출이 되고요. 시장이 나아진다. 그래서 어떤 기업을 사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뭐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잖아요. 요즘에 리오프닝이라든지 낙폭 과대주든 뭐든 간에 그냥 단기 타이틀만 보고 그런 것들을 사기보다는 이러한 근본적인 이익 창출 능력과 이익률을 끌어올리는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고 스토리를 숫자로 찍어내는 능력을 보고 투자할 기업을 골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트폴리오에 이런저런 전략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잘 되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쪽의 전략이 한 부분은 할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추천을 드리고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최근에 확진자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오늘 확진이라서 학교에 못 가고 집에 있었는데 저랑 아내도 시간 차이지만 언젠가 걸리겠죠. 아들이 걸렸으니까. 네, 다들 굉장히 요즘 확진자 많은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투자도 같이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